안녕하세요. 주간 이슈 집어드림의 박지혜, 김용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부동산 이슈를 다루는 채널인데 이게 반려동물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한 1,500만 맞아요.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대한민국 네. 인구 수가 5,100만 정도니까 한 30%가 맞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청년 임대주택들 있잖아요. 뭐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네네. 있고 LH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여전히 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난해 4월에 규제 철폐안 내놓으면서 청년 안심 주택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길을 열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LH 뭐 허그 이런 데서 하는 청년 임대주택도 반려동물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제가 딱히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요. 이게 서울시가 지난해 4월에 규제 철폐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규정에 반려동물 입주율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못에 박아놨었는데 네네. 이 규정을 없앤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으로 규제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 시행령 19조를 살펴보면 여기서 가축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려동물을 네네네. 가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축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반려동물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본인이 안 키우면은 꺼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정 자체는 열려 있더라도 이런 시행령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뭐 거부할 경우에 뭐 서울시나 뭐 LH나 허그나 이런 데서 반드시 키우도록 해라 이렇게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었던 규정을 키울 수 있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긴 했는데 구체적인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네요. 그렇죠. 예. 이게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입주민이 항의를 하면 뭐 내부에서 투표를 하기도 한대요. 투표? 네, 뭐 그런 식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와. 이게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제 철폐안이랑 같이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겠다 했는데 네네. 이게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저도 반려동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게 자기가 갈 수 있다고 조건을 맞춰서 이제 신청을 해서 됐는데 못 들어가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네네. 제 또래나 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 많이 도전을 네. 하던데 네네. 지금 이분은 직장인인데 강아지 2마리를 키우고 있답니다.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 2마리, 네. 흰색 강아지 2마리인데요. 네네. 이게 청년 안심주택 경쟁률이 높지만 비교적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세랑 비교하면 한 80, 90%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청년 안심주택 들어가야겠다라고 하고 입주인 공고문도 살펴보고 공부를 조금 했는데 공고문에도 명확한 명시가 없었대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가능은 한데 이게 항의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퇴거될 수도 있다. 뭐 갱신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실 들어가게 되면은 퇴거당하면 오히려 이사비만 들고 낭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비싼 원룸 1.5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안심주택보다 한 20-30만 원 더 지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달이요? 네. 적지 않은 비용인 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그러면 입주자 공고문에 그걸 아예 그냥 명확히 해두면 될 것 같은데 그거라도 있으면 좀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들이 훨씬 확신을 가지고 입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4월 철폐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나온 그 청년 안심주택 공고 143개를 좀 봤는데요. 이게. 전부요? 네네. 대단한데. 그래서 이게 최초 모집 11건 네. 이게 최초 모집이고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최초 모집 11건 같은 경우에 모두 반려동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추가 모집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네네.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129곳 중에 22곳, 한 17%만 반려동물 관련 지침이 있었는데요. 네. 이 17%인 22곳에서도 14곳 정도는 금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는 이 규제 철폐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된 거지. 결국 임차인의 판단에 따라서 임차인들의 뭐 내부 들어가 있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양육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안심주택 규모가 크고 반려동물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게 공존하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임대인이 막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이렇게 막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듣다 보니까 이것도 맞긴 한 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공존을 하면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임대주택이니까 또 임대인, 집주인도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업자들도 반려동물을 막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실제 사업자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반려동물 때문에 좀 골치 앓고 있다. 사실 저도 이 기사를 네네. 준비하게 된 것도 그분 만나서 이야기를 최초 제보. 네, 제보라기보다는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예. 반려동물 이야기 나왔는데 본인은 반려동물을 과거에 키웠지만 네. 지금은 엄청 골치가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오히려. 서울에서 3곳 정도 청년 안심주택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어. 뭐 각각 운영사가 있지만 이게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냄새가 난다, 그쵸. 시끄럽다 밤에 뭐 이런 항의가 들어온다고요. 강아지를 아무리 잘 케어해도 맞아요. 뭐 짖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밖에 맘대로 안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민한 분들 일부가 뭐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한 게 네네. 이게 퇴거를 할 때 오염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집을. 근데 뭐 벽지를 뜯거나, 배변이나 뭐 네네, 이런 어디가 변색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 비용을 요구를 하거나, 변상을 요구를 하면, 그 청년들 입장에서 그걸 쉽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네네네. 뭐 살다 보면 그 정도 생길 수 있는 뭐 생활 그쵸. 오염 예, 수준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하고 하는 데서 좀 관리자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이게 어느 편만 딱 듣기에는 어려운 문제긴 해요. 사실 이렇게 강요를 할 수도 없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반려인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명 중 1명꼴이 국민에서 1,500만 인구가 지금 반려인구인데, 아예 이런 청년 임대주택 혜택을 제외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예.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말이 정확히 맞는데 이게 전문가들의 말은 이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건 사회적 흐름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게다가 청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주거 복지, 보편적 복지를 위한 그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쵸. 반려동물이 키운다는 이유로 이를 제재하면 안 된다. 맞아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려인들의 복지적 선택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제약하지 않은 범위에서 무조건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지만 청년 임대주택을 좀 선택권이 넓혀줘라. 뭐 예를 들면 지금은 10곳 중 3곳만 키울 수 있다면 이거를 5곳, 6곳까지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요. 네. 네. 또 이와 함께 또 한쪽 편만 들 수 없으니까 이게 또 네네. 패티켓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책임감. 패티켓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비반려인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시키거나 마킹이나 뭐 배변 같은 교육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래도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입주자 공고문에서 네네. 신규 모집하는 곳들은 다 허용을 그래요? 해놨거든요. 물론 뭐 조건부긴 합니다. 이게 임차인들 또 동의. 네, 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추후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걸로 다 네, 바뀌었고요. 네. 또 뭐 좀 청약 안심주택 사업자들 여러분께 좀 여쭤보니까 마곡이 어떤 곳이었는데 여기는 네. 특정 층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들을 배치를 한대요. 뭐 예를 들면 괜찮은데요? 3층에만 배치를 해서 여기는 관리비를 조금 더 걷는 겁니다. 한 달에 뭐 4, 5만 원씩 괜찮은데요? 추가적으로 네. 징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요. 또 지자체나 기초단체들에서 반려동물 친화 청년 임대주택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곳이 서대문구의 네. 반려동물 친화 청년 임대주택 견우일가라는 곳인데요. 오. 여기는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아지들과 좀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할 수 좋네요. 있게 뭐 관련된 편의시설도 있고 야.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서대문구 견우니까. 시작을 이후로 네. 좀 반려 친화 청년 임대 주택이 좀 우후죽순으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긴 맞습니다.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책임감 있게 반려인들도 패티켓을 잘 준수하고 강아지 훈련도 잘 시키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재밌는 이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지혜 김영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